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드리프트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데드리프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사실은 어디 운동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오류들이 넘쳐나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디 운동이냐? 데드리프트는 척추 기립근 운동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제 저는 매장당할 것입니다. 데드리프트는요, 척추 기립근 운동,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이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는 근육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이 상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을 만드는 메인 근육은 무엇일까요? 일단 햄스트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둔근,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더 더해보자면은 광배근과 등 상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바를 앞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뒤쪽 근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잘 써야겠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잠깐 촬영 멈췄다 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데드리프트는 뒤쪽 근육을 많이 쓰는데요, 뒤쪽 근육은 현대인들한테 정말 필수적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퍼지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약해진 엉덩이와 그리고 등 근육들이 이완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완되다 보면 이 자세로 이제 굳어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약해진 등 근육들, 그리고 엉덩이, 햄스트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한테 꼭 필수적인 후면사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해야겠죠. 근데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는 사실은 약간 흡사해 보입니다. 매트를 좀 바꿨습니다. 이제 스쿼트랑 보통 데드리프트랑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인지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쿼트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무게를 들고 있을 때 이렇게 앉잖아요. 네, 스쿼트는 허벅지의 앞쪽 부분을 좀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이제 스티프냐 루마니안이냐 아니면 또는 컨벤셔널이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쪽 근육을 많이 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햄스트링의 가동성이 많이 뻣뻣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무게나 또는 무게 없이 이렇게 스티프라던가 루마니안 이런 운동으로 이제 여기 햄스트링의 가동성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저는 스티프나 루마니안 이렇게 무릎 관절을 거의 안 쓰는 데드리프트에 무게를 많이 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할 경우 이제 허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하체 개입이 좀 많이 들어가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동성이 잘 나온다면요. 어쨌든 이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스쿼트는 앞쪽 근육을 좀 더 많이 쓰고, 그리고 하체 전체,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이제 뒤쪽 근육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무릎 관절을 거의 안 쓰는 이런 스티프나 또는 루마니안 같은 이런 데드리프트가 있고, 또는 이제 무릎 관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있는데, 어떤 데드리프트를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햄스트링의 가동성이 적절히 나왔을 때는 저는 사실은 이제 하체 관절을 많이 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쭉 끝까지 내려가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허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에서 부담해야 될 것들을 하체가 하기 때문에 조금 대퇴사근이나 내전근에 좀 힘이 더 들어갈지언정 여러분들의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초보자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도 이제 보통 바로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많이 하다 보면은 바로 할 때 이제 얘가 내 몸의 중심선에 항상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내 몸에서 멀어지기 쉽고, 그리고 이걸 중심선에 유지하기가 초보자분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캐틀벨을 다리 옆쪽에다가 이렇게 딱 놓는 겁니다. 중심선에. 그리고선 가슴 펴고, 여기서 엉덩이가 사실 살짝 더 내려가면 스쿼트,
엉덩이가 살짝 들어 올라가면은 데드리프트인데, 이 기준을 저는 어떻게 잡냐면은 이제 무릎 관절 위에 고관절 위에 어깨 관절 이렇게 위치하면은 적절한 좀 각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각도가 애초에 구조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되냐, 이제 다리를 넓게 앉는 스모 데드리프트를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몸의 중심선쯤, 그 정강이에서 살짝 2cm 정도 앞에 캐틀벨을 놔주시고요. 그리고 캐틀벨을 잡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정말 그 발바닥 하나하나, 그 발바닥 전체를 내 바닥에 딱 밀착시켜 주면서 발바닥을 느껴주셔야 돼요. 딱 달라붙는 게. 근데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이렇게 안쪽으로 달라붙는 게 아니라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끔 딱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서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잡고 안정감 있게 서주고, 캐틀벨이 이 위치나 내 몸에 멀어질수록 손해가 나니까 이렇게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엉덩이 아까 무릎보다 살짝 위에다가 놓고 가슴 펴고, 이때 그냥 들어 올리면 안 되겠죠. 호흡을 들여 마시고 배에 힘주고 관략근에 힘주고, 이 상태로 지면을 밀어서 올라오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어깨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광배근에 힘을 줍니다. 다시, 원래는 바닥에 제가 터치를 하는데 이제 바닥에 터치하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살짝만 내려놔 볼게요. 전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측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자주 나오는 실수가 가슴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들. 아니면은 하체 외에 다른 곳에서 이런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들. 허리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가 거의 맥시멈으로 제대로 사용해야 될 에너지는 하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체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이 물건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손은 그냥 갈고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여기에 살짝 힘 좀 주고 광배근에, 그리고 하체로 밀어서 올리면 됩니다. 이 데드리프트의 기본은 이건데요. 이 감각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마치 약간 스쿼트 한다는 느낌으로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이것도 어렵다, 자꾸 허리가 쓰인다, 그러면은 그냥 스쿼트처럼 내려가 앉아서 이렇게 그냥 지면을 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스쿼트를 더 해주는 거죠. 그것처럼 최대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하체가 좀 힘을 많이 받아야 허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급하게 설명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상 노페인올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